네요. 첫 종목은 전화 주신 분 먼저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네, 시청자님 연결 네. 잘 되셨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파미셀요. 파미셀 사셨어요. 얼마에 들어가셨나요? 1,300원에 30%. 1,300원에 30%요. 네. 비중이 적은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, 시청자님. 네. 초반부터 이렇게 들어가셨을까요? 예. 지금 좀 오랫동안 견디시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잖아요, 시청자님. 예.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? 그 산 가격까지 갈 건가 해가지고. 원금까지 오면 팔고 싶으세요? 예. 너무 답답하셨죠, 지금 사실 예, 5월부터. 알겠습니다. 일단 전망을 들어보고요. 그럼 거기에서 팔아야 될지도 전략 같이 볼게요. 네. 네, 첫 종목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이광무 전문가님, 바이오가 먼저 들어왔네요, 사연이. 네. 지금 파미셀 원금까지 올까요? 네,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 관점은 아닙니다. 매도 시점은 아닌 네. 거예요. 그리고 우선은 저점을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몇몇 종목들이 좀 시장의 악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순차적으로 나왔고 저점을 좀 확인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고요. 다만 이제 파미셀이 언제 올라올까에 대해서는 시간의 기약이 없어요. 이 부분도 좀 견뎌내셔야 됩니다. 우선은 파미셀 주가를 보게 되면은 네. 오랜 기간 동안 좀 하락 추이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거래량 유입도 나오고 또 반등을 위한 21선이 좀 수렴되는 자리가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지난달 초에 이 움직임이 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첨셈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네. 등락이 나왔어요. 파미셀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첨셈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모멘텀으로 삼게 되고요.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 파미셀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초네요. 올해 초에 이 좀 흐름이 좀 좋다가 급락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. 아마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. 이때의 급락이 급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전에 샀다라면 떨어진 이유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, 그리고 이 주가 다음에 샀다라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돌아가셨을 거예요. 일단 줄기세포 관련된 이 개발에서 일단 이 심의에 대해서 좀 탈락을 하면서 이 좀 주가 하락으로 연출되었고요.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소외 현상이 나타나면서 흘러내렸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는 브레이크를 좀 잡아가는 때예요.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등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의 이 흐름을 좀 잡을 거냐. 네. 매수하신 가격대가요. 지난 본격적인 흘러내림이 나오기 이전의 가격대가 하단이 1,300원 라인대입니다.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온다라면은 중요한 상단이 1,300원이라는 얘기예요. 사신 가격대네요. 그렇죠. 예, 좀 안타깝지만은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로 온다라면은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 모멘텀이 그동안 탄력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보완해서 이 결과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화가 될 건데 그 뉴스화가 언제 될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시간의 기약이 없어요. 그래서 좀 지금은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아내시는데 좀 그 기간은 좀 인내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. 반등이 되어진다라면은 막연하게 매수가 근처까지 기다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한 2단계 정도 나뉘어서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9,000원, 두 번째는 매수하신 가격대.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궁금했던 게 국회 네.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이 첨생법과 관련해서 사실 통과하면은 훨훨 네. 날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통과 네. 때만 살짝 변동성을 주다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. 네.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거의 다 그러면 소진이 된 건가요? 일단 바이오라는 거는 네. 이 투자 자체가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성장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약에 대한 개발 능력이 있느냐. 결국은 파이프라인으로. 그렇죠. 네. 어떻게 보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꿈을 먹는 섹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 배경이 있어야 돼요. 경기가 조금은 나아진다든가 아니면은 개별적인 호재가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런 섹터로 해서 업종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자체가 바이오 섹터에 견눈질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얘기예요. 경기를 먹기 살기도 바쁜 때이기 때문에 꿈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. 경기에 대한 안정화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는 또 주요 몇몇 기업들에 대한 악재가 연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소외 현상도 상당히 컸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개별주에 대한 연이은 호재가 또 다시금 나오면서
전체적으로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네. 지금 당장은 내려놓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. 사실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이오 섹터를 바라보는 때가 되면 파미셀도 트레이딩 매매에서는 괜찮은 종목입니다. 네.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. 제가 이 바이오 종목들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3, 4월 달부터 얘기를 해왔어요. 근데 지금도 저는 관점이 신라젠에서 실망감을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언제부터 볼지는 저도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어요. 네. 그만큼 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불투명한 시각이 아직까지 맞아요. 남아있기 일단. 때문에 네. 이제는 좀 저점을 찾은 것 반등에 만족하는 때인 거지 업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위쪽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단계적으로 매도 관점 나왔습니다. 시청자님, 네. 네, 섹터가 좀 살아나는지 분위기를 보시면서 반등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잘 할 수 있으시겠어요? 아,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 또 섹터 튀어 오를 때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분위기 점검 겸 전화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기운 내세요, 네. 시청자님. 네. 네, 단계적 매도 관점으로 파미셀 먼저 체크해봤습니다.